네, 이번엔 마켓 프리뷰입니다. 시장을 자연스럽게 또 보는데 모멘텀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투자의 아이디어와 연관된 종목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앞서 그 예고를 시간 때문에 못 해드렸는데 오늘 윈도우 8 출시와 관련해서 이 터치 패널 관련 숨어있는 흑진주 종목이라고 하는데 문구가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SS의 박영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흑진주 그러니까 괜히 또 솔깃합니다. 궁금하긴 한데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에 국내외적으로 또 이슈들이 좀 몇 가지 있죠. 네, 간략하게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 국내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가 지금 최고 이슈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그 GDP의 50% 이상의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지금 원화가 지금 강세가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외국인들이 자본이 좀 들어와서 지금 강세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외국인이 8월 달부터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그 주식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도 매수세가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은 역시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뭐냐면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이제 환율의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악화될까가 좀 걱정이 돼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그 시장 분위기는 아주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이 환율 하락 과거처럼 막 떨어진다고 수출 채산성에 당장 타격을 입지는 않고 환해지하는 걸 분명히 하고 그럼요. 있죠. 예.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워낙 노련하게 환해지, 그러니까 환율 하락에 따른 그 채산성 악화를 이렇게 상쇄시켜 놓기 때문에 크게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원화 강세에 내수 식품주들이 요즘 좀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예. 뭐 더 먹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좀 싸진다. 네. 수입하는 게 원자재 수입하는 게 좀 싸진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예. 자본 유입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 원화 채권을 계속 담는다고 합니다. 국채를. 그죠? 뭐 주식도 계속 담고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은 담고 있고. 예,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아마 그 현재 전 세계에서 봐서 그래도 성장성이나 앞으로 그 기업의 가치성으로 봤을 때 괜찮은 업체들이 많이 남아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달러화 양적 완화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정보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뭐 글로벌 이슈는 너무 큰 거를 다루면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작게 봐서 모멘텀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모멘텀입니까? 일단은 뭐 미국의 기업 실적들이 별로라서 미국 주가가 좀 떨어졌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저는 윈도우즈 8을 꼽고 싶습니다. 네. 26일 출시 예정이죠? 그렇죠. 26일 출시 예정인데 윈도우즈 8이 왜 우리 시장에 파급을 몰고 올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윈도우즈 8에 대해서 그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터치 스크린 기술이 기본 장착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사실 터치 스크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휴대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패드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그동안은 노트북은 그 터치 스크린이 되지를 않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OS죠. 가동 프로그램에 터치 스크린 기술이 지원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윈도우즈 8에서 터치 스크린 기술을 지원하면서 노트북도 일대 혁신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노트북을 보면 이 마우스를 따로 빼서 쓰든지 아니면 키패드를 사용하는데 그냥 화면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물론 단점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밀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조금 이채로운 그 내용이긴 합니다. 자, 윈도우 8 터치 스크린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럼 관련된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예, 최근에 그 윈도우즈 8에 대해서 그 터치 스크린 패널 문제 때문에 그 ELK라는 종목도 많이 상승을 해줬었는데 사실 그 터치 스크린이라는 것이 그 상당히 좀 까다로운 제품입니다. 사실 그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 앞으로 그 과제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두께가 얇아져야 된다는 거고요. 왜 두께가 얇아져야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휴대용 기기들이 전부 다 그 터치 스크린 쪽으로 변화를 하면서 두께가 얇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 투과성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패널 업체들이 그 고화질을 자꾸만 하고 있는 것들도, 광 효율을 그 색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그 필름을 덧붙여서 그 XYZ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그 투과율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밝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쓰냐면 사실 그 LED를 좀 강하게 쓰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터리 소모가 좀 많습니다. 네. 이러한 것도 지금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이 굉장히 많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격 절감, 원가 절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데 제가 그 터치 스크린의 종류가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관련 자료의 모양이죠. 예, 예. 지금 위에 그 초록색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초록색하고 회색하고 붉은색을 그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초록색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리 패널입니다. 우리가 글라스. 글라스 네. 이제 패널이고요. 뭐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그 빨간색 라인이 뭐냐면은 이 ITO라고 해서 XY 그 터치 스크린 센서입니다. 필름이죠? 그러니까 센서입니다. 센서요. 예, 이 센서를 두 개가 필요한 게 X 센서와 Y 센서가 필요하거든요. 이 센서를 어디에다 부착을 시키느냐 하면은 사실 필름에다 부착을 시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필름 한 장에 X 센서 하나, 필름 한 장에 Y 센서 하나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짚으면은 그 지표, 좌표를 그렇죠. 읽기 위해서는 좌표를 읽기 위해서 XY,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그 ITO가 두 개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GFF 타입이라는 것은 글라스와 필름 해갖고서 필름 글라스하고 필름이 두 장이 들어가서 ITO 센서가 들어가는 필름은 두 장을 쓰게 됩니다. 네. 두 장을 쓰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두께도 두꺼워지고요. 원가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투명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그래서 투명도를 낮추고 두께도 낮추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GF2 방식입니다. 화면의 가장 좌측에 있었던 거군요. 얇은 그러면은 저기 그 접착제도 하나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필름도 한 장 없어지게 되니까 두께도 얇아지면서 무엇이 생기느냐면 원가도 그만큼 절감이 되고요. 광투화성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터치 스크린은 GF2 방식의 시장을 그 좌우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생산들을 못 하고 있지만은 이 GF2 방식을 생산하는 업체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하면 이 터치 디스플레이는 GF2 방식이 이제 대세인데 누가 먼저 개발을 해서 양산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네. 자, 이 GF2 하면은 또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또 생각이 납니다. 이 관련 LG 디스플레이인가요, 오늘? 아닙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그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어서 지금 그 노트북 업체들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애플도 납품을 하고 애플도 있고요. 납품을 하고 있고 델도 하고 도시바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윈도우즈 8이 나오면서 터치 스크린 패널에 대한 주문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터치 스크린 모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그것도 휴대폰용 작은 것이 아니라 중대형, 그리고 GF2 방식 가볍고 광투가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방식을 만드는 업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일단은 아니다. 네, 뜸을 많이 들이셨어요. 예. 흑진주 도대체 뭡니까? 이제 트레이스라는 종목입니다. 트레이스요. 예. 좀 생소하긴 한데. 예. 이 트레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LG전자의 그 플래시 모듈, 광 모듈을 갖다가 벌써 7년간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 그 효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작은 중소형보다는 중대형 쪽에 그 중심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불량률을 지금도 터치 스크린 불량률이 한 20% 정도 내외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전자동화 기기를 그 생산해 가지고 라인업을 세팅을 구성을 해서 불량률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네. 획기적인 거고요. 수율이 그러면은 90% 이상이라는 90% 이상이 지금 나온다는 대단한데요, 얘기죠. 그러면? 네. 그리고 주로 작업하는 데서 손으로 만지는 데서 불량률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회사는 그 라인을 전자동화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형보다는 필름을 붙일 때 이걸 수작업으로 하는 건가요? 필름을 붙일 때 약간의 롤러인가? 기계를 이용을 하긴 합니다. 네.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이 회사는 그 사이징을 박스화를 만들어가지고 챔버를 만들어서 진공화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불량률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에서 그 GF2 방식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GF2 방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예가 없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일본 업체가 있긴 있는데 아직도 양산은 또 불투명하고 예. 국내 업체가 이 트레이스가 따라잡는다면 상당히 그 센세이션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아마 트레이스가 가장 유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특히가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될 게 뭐냐면은 일단은 LG 디스플레이의 그 터치 패널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로 등록이 돼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터치 패널을 진공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동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마 다른 업체가 당분간은 좀 쫓아가기 좀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예. 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하고 격차를 더 벌렸다는 내용 기사가 있군요. 대형 디스플레이 얘기했네요. 대구경?
화면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한 10% 이상 격차를 벌려서 선두 자리를 했다. 근데 그 LG 디스플레이의 이 트레이스가 패널을 납품하는 겁니까? 지금 패널을 갖다가 LG 디스플레이 받아가지고서 네. 터치 패널 모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것도 네. GFT 방식이고, 그리고 중대형이니까 보통 중대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10인치 이상, 11인치, 지금 최근에 노트북이 나올 것들이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직은 불량률이 많아가지고서 사실 생산 단계에 이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GFT 방식은. 근데 이 회사는 전자동 라인을 구성을 해서 GFT 방식의 불량률을 없애면서 그 효율을 갖다 90% 이상 올렸기 때문에 원가율이나 생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이게 시장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아주 높은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3분기 이후에 매출 증가가 전반기 대비해서 약 한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대비 한 400% 늘어날 확률이 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에서 그 신기술 업체들을 그 개발을 해서 제품들을 전시를 하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런 것들로 그 저희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렇군요. 물론 이게 주문이 내려와서 양산 체제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좀 숨겨져 있었던, 잘 몰랐던 터치 패널 관련적으로 그러면 이 귀에 익숙한 기업들 이외에 이 트레이스가 다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군요. 실적이 일단 나온다는 얘기죠. 3분기부터는. 네, 3분기부터 실적이 나올 거고요. 이 트레이스가 GFT 방식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그 업계에서는 그 경이적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자동화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수율이 90% 이상이 된다는 것은 대단하다라는 그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번에 윈도우즈 8 때문에 도시바라든지 소니라든지 델이라든지 이런 유명 컴퓨터 회사에서 LG 디스플레이에다가 벌써 그 주문을 넣어놓고 있고요. 그 주문을 넣어놓고 있는 것 중에서 터치 스크린 패널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거고요. 이 터치 스크린 패널을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는 노트북용 터치 스크린 패널은 이 회사에서 독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도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매매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주식이 그동안 조금 반등을 한 뒤에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일단은 그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을 조금 넘는 한 4,500원 정도로 그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요. 만약에 시장이 상당히 어렵거나 해서 리스크 관리 종목을 한다면은 3,000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지만은 앞으로 충분히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실적과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납품이 가시화되면서 물량이 늘어난다면은 앞으로 점점점 좋아질 수 있는 업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더 들어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고요. 오늘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으시죠? 밑에 지금 티커바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예. 예. 그 한국경제TV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와우파에서 매주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좋은 내용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알겠습니다. 참석 부탁드릴게요. 네. 여의도의 증권거래소 맞은편에 동아빌딩 6층인가요? 예, 6층입니다. 6층에. 예. 네. 와우파에서 오늘 세미나를 하신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서 또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시에서 7시입니다. 5시에서 7시까지. 알겠습니다. 자, 마켓 프리뷰. 글자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면서 또 관련된 종목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트레이스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은 VSS의 박영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